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사이클로사이믹 디스오더, 우리말로는 순환성 장애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아마 이 이름에서 유추를 할 수 있을 텐데 특징적으로 안성적으로 반복되는 기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죠.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성인의 경우에는 최소한 한 2년 정도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는 시기와 경조증 증세가 나타나는 시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은 동일하지만 그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금 완화가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울증 증상과 경조증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는 했는데 그 우울증 증상 같은 경우에도 우울 에피소드를 진단할 만큼의 우울증 증상은 아니고요. 경조증 역시나 경조증 증상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떤 일정한 기분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우울 에피소드의 경우에는 우울한 기분, 흥미의 감소, 수면이나 식사 패턴의 변화, 이렇게 9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이 중에서 5가지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경조증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조증보다는 그 증상의 심각도가 덜하지만 과대사고라든지 말수가 많이 증가를 한다든지 수면 욕구가 감소하고 활동이 늘어나는 이런 7가지의 진단 기준 중에서 3가지 이상을 만족을 해야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대해서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증세가 14일 이상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경조증 같은 경우에는 4일 이상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환성 장애에 있어서는 증상의 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든 아니면은 이 기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든 어쨌든 이 에피소드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야지 우리가 순환성 장애를 고려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에피소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환성 기분 장애를 계속 앓고 계시던 분이 이 주요 우울 장애 진단 기준을 만족할 정도의 우울 증상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경조증 정도의 기분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각각 진단이 주요 우울 장애 또는 양극성 장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진단 기준을 만족해서 에피소드를 진단할 수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 우울증이든 경조증이든 비슷한 계통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 심각도는 주요 우울 장애나 조울증, 양극성 장애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좀 덜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울증이든 아니면 경조증이든 이런 기분 증상이 유지되는 최소한의 기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분의 변화가 하루 단위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울했는데 오늘은 기분이 들뜨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짧은 시간대별로 기분이 배치되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괴롭다고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특징적으로 순환성 장애에서 나타나는 그 우울 증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정형 우울증의 증상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의 반응성이라든지 아니면 과다수면 또는 식욕의 증가 아니면은 마비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들, 이런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런 비정형 우울성 자체만으로도 어떤 양극성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위험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환성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아까 2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2년의 기간 중에서 어떤 기분의 변화 때문에 힘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낸 기간이 2달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4개월 중에서 2달 이상은 이렇게 잘 지낸 기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2년을 줄곧 이런 기분의 변화 때문에 힘든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순환성 장애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분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정신질환 또는 약물이나 신체질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분 변화가 야기된 경우에도 이 순환성 장애의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좀 이제 복잡한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하자면은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기분의 정도가 아래쪽으로 요 정도, 그리고 반면에 조증이나 경조증의 경우에 나타나는 기분의 변화가 위쪽으로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 순환성 장애는 이 사이에 요 정도에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기분의 변화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감정 기복이 며칠 가고 마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정말 긴 기간 동안에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진단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순환성 장애는 전체 인구 중에 한 0.4에서 1% 정도, 그리고 기분장애 전체 중에서는 약 5%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우울증은 여자분들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는 반면에 이 순환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그런 유병률이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거의 동등하게 1대1 정도가 되는데, 다만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워낙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접하는 환자분들도 여성분들이 많기는 한데 실제로는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증상의 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은 이제 청소년기나 20대 초반 이런 시기에 처음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본격적인 증상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뭐 기질적으로 좀 예민하다든지 아니면 기분의 업다운이 심하다든지 불안이 높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선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증상은 한 번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만성화되는 경향이 많고 연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체의 한 30% 내외에서 양극성 장애 이 조울증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할 때 또 하나 감별할 때 중요한 점은 경계성 성격 장애하고 감별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점이에요. 이 경계성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번에 유튜브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만성적인 공허감과 그리고 기분의 극단적인 변동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인격 장애거든요. 이 경계성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나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응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기분이 막 좋다가 네네. 굉장히 오래지다가 이런 차이를 보이는 데다가 또 이게 하나의 성격 장애이기 때문에 그 기간도 2년 이상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순환성 장애와 감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계성 성격 장애의 핵심은 이제 결국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인데요.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지는 않을지, 버림받지는 않을지 항상 좀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이라면은 상처받지 않을 말에도 뭐 굉장히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좀 평가절하해서 관계를 끊는다든지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순환성 장애하고 차이점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대인관계 패턴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분 변화에 선행하는 어떤 명확한 대인관계에서의 사건이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경계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순환성 장애와는 달리 그 기분의 변화 정도도 굉장히 크고 또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확 네. 표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라든지 아니면 우울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심하게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치료는 기본적으로 양극성 장애하고 유사합니다. 양극성 장애에서 사용하는 기분 조절제 계통의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고전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사용해왔던 이 리튬이라는 약물의 반응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리피프라졸, 케티아펜, 우리가 약 이름으로는 뭐 아릴리파이나 세로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제 항정신병 약물들이 이 양극성 장애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동시에 순환성 장애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많이 처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우울감을 개선시켜주는 항우울제의 경우에는 이 조증이나 경조증 증상이 어떤 자극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한 우울증에 한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순환성 장애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혹시나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